외도 발견부터 이혼까지. 1화. 행복했던 시절. 2019년 가을 우리는 완벽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아이가 첫 발걸음을 뗄 때 그녀와 나는 양쪽에서 두 팔을 벌렸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세상이 완성된 것 같았다. 주말 아침이었다. 그녀는 팬케이크를 굽고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아빠 공주는 왜 왕자랑 결혼해? 사랑하니까. 사랑이 뭐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 짓는 그녀를. 저기 있는 거야. 오늘 공원 갈까? 날씨 좋은데. 좋지. 아이 자전거도 가져가자. 당신이 밀어줘. 나는 사진 찍을게. 언제까지 찍을 거야? 영원히. 그날 찍은 사진이 아직 내 휴대폰에 있다. 웃고 있는 세 사람. 모르고 있는 세 사람. 2년 뒤 그 중 한 명이 우리를 떠날 줄은. 저녁 식사 때였다. 그녀가 말했다.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어. 축하해. 대신 야근이 늘 것 같아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아이 봐줄게. 고마워. 그 고마워가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2화. 미세한 균열. 변화는 미세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새 화장품, 새 향수, 새 옷. 예뻐졌네. 그래? 고마워. 그 대답에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다. 휴대폰이 자주 울렸다. 예전엔 내 앞에서도 자유롭게 확인했는데 이제는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으로 가져갔다. 누구야? 회사 사람. 같은 대답의 반복. 요즘 피곤해 보여.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 도움 줄 게 있으면 말해.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거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그녀는 늘 무언가를 핑계로 자리를 뜨곤 했다. 빨래 개야 해. 아이 기저귀 갈아야 해.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해. 이유는 항상 그럴듯했다. 잠자리도 달라졌다.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고 스킨십을 피하는 것 같았다. 피곤해. 그 말이 입버릇이 됐다. 나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에게 피로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3화. 첫 번째 거짓말. 3월의 어느 목요일이었다. 오후 6시, 보통 퇴근할 시간.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몇 시쯤? 10시? 11시? 확실하지 않아. 조심히 와, 아이는 내가 볼게. 고마워. 회식은 가끔 있는 일이었다. 나도 있었고 그녀에게도 있어야 했다.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10시가 넘었다. 11시도 넘었다. 자정을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늦었네. 어디서 회식했어? 강남 어디였지? 팀장이 정했어. 나 많이 마셨나? 얼굴이 빨갛네. 조금 샤워할게.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 그녀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그녀를 바라봤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를 낳아준 사람. 하지만 어디선가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났다. 설마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새벽 4시에야 잠들었다. 꿈에서 그녀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4화. 의심의 시작. 다음 주에도 회식이 있었다. 그 다음 주에도. 패턴이 생겼다. 목요일, 가끔 금요일. 팀 회식이 많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해. 점심시간,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다. 너희 회사도 회식 많아? 요즘엔 거의 없어. 코로나 이후로. 그렇구나. 불안이 싹 텄다. 그날 저녁 나는 특별히 정성껏 요리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파스타. 오늘은 회식 없지? 응, 없어. 하지만 7시가 되자 전화가 왔다. 갑자기 회식이. 미안해. 또? 어제도 있었잖아. 팀장이 갑자기 어쩔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파스타는 식었다. 나는 혼자 먹었다. 아이와 함께. 아빠 엄마 언제 와?
늦게 왜? 일이 있어서 설명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니까 자정을 넘어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엔 택시에서 내렸다. 차는 대리 불렀어. 많이 마셨나? 조금. 그런데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 세수했다. 화장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밤 1시에? 이상했다. 아, 오늘 회식 어디서 했어? 어디였더라 홍대? 강남? 팀장이 정해서. 장소 기억 안 나? 피곤해서 내일 얘기하자. 또 잠들지 못했다. 1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처음으로 옆 사람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겼을까? 우와. 외도의 징후. 아내 오늘 회식 늦어. 뚝 마이너스. 그 한 문장에 집안 공기가 조금 식었다. 회식은 가끔이었고 적어도 아이 있는 집의 야간은 서로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의 회식은 주간 일정처럼 고정됐다. 귀가는 11시, 어떤 날은 막차, 또 어떤 날은 택시 영수증이 새벽을 붙잡았다. 영수증을 보았다. 호텔? 왜 호텔에서? 팀장이 정한 곳이 호텔 레스토랑이었어.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이상했다. 새벽 2시 결제. 그렇게 늦게까지 회식을? 당시에 나는 믿는 쪽에 가까웠다. 내 일정은 자주 해외였다. 한 달에 일주일, 길면 보름. 미안함이 얘를 낳고 이해가 빈틈을 만들었다. 내가 자주 비우니까 외로웠을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다. 예전에는 내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확인했는데 이제는 들고 다른 방으로 가거나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중요한 업무 문자야. 새벽에도? 해외 거래처가 있어서.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더욱 과감해졌다. 아내 나 오늘 고백받았다네. 유부녀인 거 몰라? 아는데도 좋대. 그녀는 담담했다. 경계가 사라진 태어남.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실에 CCTV 앱을 켜다 말고 화면을 덮었다. 믿음은 그때까진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고백을 받았다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죄책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관심 없다고 했지? 당연하지. 그런데 왜 표정이 밝아 보이지? 나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그녀를 믿어야 해. 그날 밤부터 잠들기 어려워졌다. 옆에서 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12년 전 그녀에게 고백했을 때가 생각났다. 다른 사람 있어? 없어. 그럼 나랑 사귈래? 응. 그때도 이렇게 간단했다. 사랑의 시작도 배신의 시작도. 6화. 발견의 밤. 작은 화면이 답답해서 아이패드를 켰다. 그리고 메신저 알림이 화면을 덮었다.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정으로. 내 생각하면서 눈은 글자를 이해했고 심장은 의미를 거부했다. 클릭 하나가 12년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단 걸 그때 알았다. 멀티 프로필, 은밀한 표정, D숫자. 그들의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나도 다음에 언제 만나? 목요일? 회식이라고 할게. 회식. 그녀의 회식. 모든 것이 연결됐다. 목요일마다 반복되는 거짓말. 늦은 귀가. 택시 영수증. 호텔 결제.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다. 사진도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카페, 레스토랑, 호텔 로비. 그녀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한 줄 한 장면 한 사진. 재택 같은 날. 공유 오피스 파티룸. 회식이라 늦어. 문장들은 서로를 증명했고 결정타는 집이었다. 우리 아이가 자는 그 집. 우리 집 비어 있어 남편 출장 가고. 정말? 가도 될까? 응. 아이는 어린이집.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아이 있는 집에 어떻게. 말이 되지 않는 말만 중얼거리다. 나는 바닥에서 울음으로 잠들었다. 아침까지 패드를 끌어안고 있었다. 증거들이 화면에 그대로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12년 결혼 생활이 1시간 만에 무너졌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5시 그녀가 돌아왔다. 나는 패드를 끄고 잠든 척했다.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 하이힐을 벗는 소리,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 모든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배신의 소리로. 7화. 다음 날의 인간.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빨래를 돌리고 캐리어를 비우고 소파를 닦았다. 닦고 또 닦았다. 이 집의 경계를 폭구하고 싶었다. 그 소파가 사건이기 전에 가족의 자리였다는 걸 되찾고 싶었다. 바닥도 닦았다. 구석구석. 어디에 그가 앉았는지, 어디를 만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곳을 닦았다. 왜 우리 집에? 분노보다는 이해할 수 없음이 컸다. 아이도 있는 집인데 어떻게? 아이를 봤다. 모르는 게 다행이었다. 그래도 뭔가 느끼는 걸까? 엄마? 엄마를 찾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슬펐다. 엄마는 일하고 있어. 아빠랑 놀자. 응, 놀자. 오후에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곳. 상담료는 30만 원입니다. 비싸다 생각했지만 내 인생의 가격치고는 저렴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내의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메시지 사진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변호사는 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캡처해둔 메시지들을.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였다. 하지만 결론을 묻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을 원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증거는 보관하시고. 네. 건물을 나서며 생각했다. 사랑은 판결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인간적이라서 잔인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마음은 부족했다. 끝낼 마음이. 정말 끝내야 할까? 아이는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다. 똑같은 집인데 이제는 범죄 현장 같았다. 그녀가 거짓말한 곳, 그가 왔던 곳, 우리 가족의 성역이 더럽혀진 곳. 8화. 대면. 그녀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나는 대화를 청했다.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침묵을 무기처럼 들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12년 만에 가장 어색한 거리였다. 1m 남짓한 거리가 태평양 같았다. 그날 코엑스 이후 왜 종로였어? 그녀 상관 있어? 나 팀장 있었다고? 그랬어. 거짓말은 형태가 있다. 끝말을 올리고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다. 나는 이미 자리까지 알고 있었다. 원형 테이블 오른쪽 벽. 그녀의 눈빛에 균열이 났다.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이라도 말해줘. 왜 알아야 해? 12년 살았는데 그 정도 권리는 있지 않을까? 나는 자백을 기다렸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을. 그녀는 주머니에서 침묵만 꺼내왔다. 나 메시지 봤어. 뭘? 패드에 로그인되어 있더라. 우리 집에 데려왔구나.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 아니면 안도?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 언제부터였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중요해. 6개월. 6개월. 그럼 작년 가을부터. 그때 승진 축하한다고 꽃 사준 날도. 숫자는 잔인했다. 6개월. 180일. 매주 목요일이라면 대략 24번. 24번의 거짓말. 24번의 배신. 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 모르겠어.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그 말이 가장 화가 났다. 그렇게 됐다고? 6개월 동안 선택을 반복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우리 집에 그를 데려오기까지 모든 게 그렇게 됐다고? 9화. 반쪽의 고백. 말할게. 에어비앤비에서 잤어. 타이밍이 그랬어. 타이밍. 책임을 시간에 떠넘기는 완벽한 단어. 누구랑? 그녀는 이름 대신 모호함을 택했다. 팀장. 팀장? 기혼자 아니야?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언제부터 그런 세부 사항까지 알고 있었던 거지? 언제 이혼했는데? 작년에. 그럼 우리가 시작될 때는 기혼자였네? 처음에는 기혼자와 바람 피운 거고 지금은 이혼한 사람과 바람 피우는 거네? 그렇게 말하면 나 틀렸어?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육체의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말해져 있었다. 사진, 시간, 메시지. 진실은 부정할수록 윤곽이 또렷해진다. 잤다는 건 그냥 잔 거야? 침묵이 답이었다. 아이 자는 집에 그가 왔지? 입이 두 개여도 할 말 없어. 그 한 줄은 사과가 아니었다. 단지 감정 없는 동해 그리고 끝. 할 말이 없다고? 정말로? 12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할 말이 없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사과도 없고 후회도 없고 변명도 없었다. 그저 사실의 나열. 감정 없는 고백. 미안하다는 말은 없어? 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아이는 모르잖아.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대화는 끝났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 소파에 그가 앉았을까? 이 식탁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구나. 밤새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그녀가 자고 있었다. 평화롭게.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잘 수 있을까? 죄책감은 없는 걸까?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다. 이혼하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이 집에서, 이 거짓말 속에서, 이 배신 속에서. 10화. 증거 수집.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은 사실만. 메신저 대화를 일일이 캡처했다. 시간 순서대로 날짜별로. 3월 15일 첫 만남 제안. 3월 22일 첫 스킨십 언급. 4월 3일 우리 집 언급.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았다. 호텔, 레스토랑, 카페. 패턴이 보였다. 매주 목요일 같은 지역, 비슷한 시간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위치 서비스도 확인했다. 그녀 휴대폰의 구글 타임라인. 강남역 2시간 체류. 선릉역 3시간 체류. 회식 장소와 맞지 않는 위치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야. 아파트 CCTV도 확인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신청. 무슨 일이신지. 도난 사건이 있어서요. 거짓말이 쉬워졌다. 화면에서 그를 확인했다. 내가 출장 간 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 키 175cm 정도, 정장 차림.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모든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대화 캡처 147장. 카드 내역 23건. 위치 기록 15개. CCTV 영상 3건. 그리고 침묵의 녹취. 이제 충분하다. 법정에서도 충분할 거야. USB를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다. 12년 결혼 생활의 종료를 위한 무기. 너무 차갑고 너무 필요한. 그날 밤 그녀가 물었다. 요즘 뭐 하는 거야? 컴퓨터만 보고. 1. 나도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녀처럼. 11화. 결심. 나는 판결상 이혼을 선택하기로 했다. 협의도 조정도 아니었다. 기록은 사실을 보존한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증명이 된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는 거짓의 서술을 막고 싶었다. 결심하셨군요. 내 판결 이혼으로 가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소장을 작성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재산 분할 6대4. 양육권 협의 후 결정. 위자료가 좀 높은 편인데 아이 있는 집에 제3자를 들였습니다. 그럼 정당합니다. 서명을 했다. 내 이름을 적는데 손이 떨렸다. 12년의 무게일까? 아니면 새 시작의 무게일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정말 끝이야. 집에 돌아와서 그녀에게 말했다. 이혼 소장 접수했어.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 같았다. 언제? 오늘 그녀, 변호사 선임에 알아서 할게. 아이가 방에서 놀고 있었다. 모르는 게 다행이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지?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밥 먹어? 응, 아이 목욕시킬게. 고마워. 정중하지만 차가운 동거. 12화 소장 접수. 2024년 4월 소장은 접수됐다. 논리의 문장들 사이로 눈물이 잉크처럼 스며들었다. 몇 줄의 법률 문장은 가정의 역사를 요약했다. 하지만 그 요약은 내게 시작이었다. 법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원고와 피고가 됐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아이 아빠와 아이 엄마가 아니라, 법정에서 맞서는 두 사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변호사 선임했어. 앞으로는 변호사끼리 얘기하자. 법적 절차의 시작. 감정은 이제 증거와 조문으로 번역될 것이다. 집에 들어가니 그녀가 캐리어를 쌌다. 어디가? 언니 집에 당분간 있을게. 아이는? 데려갈게. 주말에는 봐도 될까?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법적 절차 전에는 아직 아빠잖아. 알겠어. 그들이 나간 후 집이 텅 비었다. 12년 만에 처음 혼자 있는 우리 집.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아이 방에서 잤다. 작은 침대에 몸을 맡기고 아이 냄새를 맡으며 미래를 그려봤다. 13화 대기의 시간. 소장 접수 후 한 달. 답변서가 왔다. 원고의 주장을 부인한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무관심과 소홀함이다.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 예상했던 반박이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다. 메신저 대화, 카드 내역, CCTV. 사실은 주장을 이긴다.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제안해 왔습니다. 조건은? 위자료 1,000만 원, 재산 분할 64, 양육권은 상대방. 거절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를 봤다. 놀이터에서,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아빠 언제 집에 와? 곧. 엄마는? 엄마는? 엄마 집에 있어. 설명하기 어려웠다. 아이가 그네를 타며 말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왜? 엄마가 울었어.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다.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면?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너무 이른 진실이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조정 신청하고 싶어. 아이를 위해서. 조정. 법정에 가기 전 마지막 기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조정으로는 부족해. 기록이 필요해. 14화 조정의 방. 조정실은 법정보다 좁고 말은 더 뾰족했다. 조정위원 2명이 가운데 앉고 우리는 양쪽 끝에. 12년 만에 가장 먼 거리였다. 양측 모두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니 대화로 풀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원고는 정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는 말했다. 원고도 가정에 소홀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소홀은 부재일 수 있지만 배신은 침입이었다. 원고는 잦은 출장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의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아이 있는 집에 제3자를 들인 것을 고려하면 적정합니다. 그녀를 바라봤다. 조정실에 앉은 그녀는 낯선 사람 같았다. 12년 전 결혼식 때의 그 미소는 어디 갔을까?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눈물은? 양측이 좀 더 양보하신다면 위자료 1,500만 원, 재산 분할 5.54. 5는 어떻습니까? 원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정위원이 증거를 검토했다.
메신저 대화, 사진, CCTV. 증거가 명확하네요. 상대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피고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시나요? 그녀, 답변해 주세요. 인정합니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 하지만 너무 늦었다. 법정에서나 나오는 말을 왜 집에서는 하지 못했을까? 그럼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5대5 양육권은 피고 이 정도면 원고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정적은 길었고 끝내 조정은 결렬됐다. 판결로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아쉬워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15화 법정 2024년 9월 첫 번째 변론기일.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재판장 앞에 우리가 마주 앉았다. 12년의 사랑과 1년의 배신이 증거철 두께로 요약됐다. 원고 측부터 주장해 주십시오. 피고는 2023년 3월부터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 1번부터 47번까지를 제출합니다. 증거는 말했고 나는 최소만 말했다. 증인으로 서서 선서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12년 만에 그녀에게 하는 진실한 말이었다. 언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2024년 2월 15일 태블릿에서 메신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원고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출장이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아닙니까? 아니요, 출장은 일이었고 외도는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를 검토했다. 메신저 대화 하나하나. 피고는 우리 집 비어 있어라고 했군요. 네, 아이가 있는 집에 제3자를 들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6개월간의 지속적 관계가 일시적입니까? 상대 변호사, 그녀도 증인으로 섰다. 외도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후회하십니까? 네, 그럼 왜 가정에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대답하지 못했다. 법정에서야 후회한다고? 집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더니 원고는 여전히 피고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부재를 견디지만 배신은 견디지 못한다. 아니요, 더는 아닙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상대 측이 새로운 주장을 폈다. 원고의 감정적 폭력이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증명해야 했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주십시오. 상대 변호사 원고가 피고를 의심하며 추궁했습니다. 외도가 사실인 상황에서 추궁이 폭력입니까? 재판장이 정리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끝났다. 이제 판결만 남았다. 16화 선고와 새로운 시작.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선고일이었다. 사랑의 날에 사랑의 종료를 듣게 될 줄이야. 심장이 뛰었다. 10개월간의 법정 공방. 12년 결혼 생활의 결론이 몇 분 안에 나올 것이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한다. 원고는 매월 말일 양육비 90만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50대 50. 양육자는 그녀. 나는 매달 말일 양육비 90만 원을 보낸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감정의 승패를 말해주지 않는다. 나는 이겼고 동시에 졌다. 선고가 끝나고 그녀를 봤다. 울고 있었다. 법정에서 처음 보는 그녀의 눈물. 미안함일까 아니면 아쉬움일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모두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소는 하지 않으시겠죠? 네, 끝내겠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끔 정의는 마음을 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의가 마음이 다시 서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날 오후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다.
12년이 끝났다. 사랑도 결혼도 가족도.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게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이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나 아빠도 주말에 만나자. 응. 놀이공원 갈까? 좋아, 어디든 가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장 큰 위로였다. 이혼했지만 아빠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아이만큼은 온전히 사랑받고 자라야 했다. 일주일 후 이사했다. 추억이 너무 많은 집에서는 새 시작이 어려웠다.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었다. 온전히 내 것인 텅 빈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외롭지만 평화로웠다. 거짓말도 의심도 배신도 없는 고요한 공간.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그날 밤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 경험에 대한 기록. 외도를 발견한 날부터 이혼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 외도의 징후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로 썼지만 점점 담담해졌다. 사실만 기록하자고 다짐했다. 누군가의 지침서가 되도록. 17화 타지에서의 새삼. 이혼 판결 3개월 후 나는 싱가포르로 떠났다. 회사에서 제안했던 해외 근무. 한국에서는 새 시작이 어려웠다. 모든 곳에 그녀와의 추억이 있었으니까. 첫 달은 호텔에서 살았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래서 좋았다. 과거를 떠올릴 틈이 없었다. 업무에 몰두했다. 한국보다 일이 많았지만 집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 야근도 괜찮았다. 동료들은 워커홀릭이라고 놀렸다. YDONT you go home? It's already 9 p.m. 인파인 저스트 피니싱 디스 리포트. You need to have some fun, man. 한 달 후 아파트를 구했다. 원베드룸, 깔끔한 인테리어.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고 천천히 집을 만들어갔다. 내 취향대로, 내 방식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 화면 너머 아이의 이가 더 자랐다. 아빠 언제 와? 곧. 언제나 같은 대답. 언제가 곧인지는 나도 몰랐다. 아빠 거기는 어때? 좋아. 바다도 보이고. 나도 보고 싶어. 방학 때 놀러와. 아이 정말? 정말. 운동을 시작했다. 헬스, 수영, 요가까지. 한국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댔는데 사실 핑계였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았다. 중국어도 배웠다. 업무상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나. 요 프로넌시에이션 이즈 게팅 베터. 선생님 why are you running Chinese? 뉴 비기닝. 밤에는 글을 썼다. 한국에서 시작한 그 기록. 외도 발견부터 이혼까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댓글로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증거 수집 방법이 도움됐습니다.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행복하냐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하겠다. 하지만 살아가냐 묻는다면 예라고 답한다. 나는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다. 혼자서 천천히 단단하게. 18화 엔딩 기록의 유. 1년 후 나는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작은 카페에서 창밖으로 열 때 비가 내리고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이 휴대폰을 밝힌다. 글 읽고 변호사 상담 받았습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 판결 받았어요. 고마워요. 내 상처가 누군가의 약이 되고 있었다. 그래, 이래서 기록하는 거구나. 지난주 한국에 다녀왔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 2년 만에 만난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이 아빠 더 오래 있으면 안 돼? 아빠가 일해야 해서. 언제까지? 아빠가 충분히 준비되면. 뭘 준비해? 우리 딸과 함께 살 준비. 그녀도 만났다. 우연히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시간이 모든 걸 순화시켰다. 요즘 어때? 잘 살고 있어, 너는? 나도 아이가 많이 컸지? 예뻐졌어. 아빠 닮아서. 마지막 말이 의외였다.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했다. 이제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놓아줬다. 미워할 에너지도 아까웠고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을 쓴다. 엔딩 기록의 이유. 왜 이 모든 걸 기록했을까? 복수? 정당화? 아니었다. 치유였다. 글로 쓰면서 정리됐다. 감정이 사실이 되고 분노가 이해가 됐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침서가 될 수 있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지름길이었으면 한다. 분노를 우회하고 증거로 가는 길. 자책을 건너 상담으로 가는 길. 침묵을 지나 기록으로 가는 길. 저는 증거 수집부터 막막했는데 변호사 상담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아이 때문에 망설였는데 용기 냈습니다. 배신은 선택이지만 그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다.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설 수도 있다. 나는 다시 서는 쪽을 선택했다. 창밖에 비가 그쳤다. 무지개가 떴다. 진부한 상징이지만 때로는 진부함이 진실이다. 폭풍 후에는 정말 맑은 날이 온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써야지. 나는 오늘도 적는다. 사람은 상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고. 사랑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사랑?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상처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용기도 갖는다고 믿으니까. 마지막 글을 업로드한다. 제목 끝은 시작이다. 누군가에게는 끝의 용기를,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희망을 주기를. 가정마다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당신에게 새살이 돋아오르길.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길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궁금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들으셨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변호사 상담 받았습니다. 저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